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다소 한산했던 주말을 지나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니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위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까지 흐름을 봤을 때 월요일에는 오르다가 화요일부터 그 이상으로 쭉쭉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반복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런 징크스가 다시 나타나는 건 아닐까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코인 통해서 힌트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뉴욕 증시부터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미국의 독립기념일 대체 휴일을 맞아서 휴장했죠. 전거래일이었던 목요일에는 6월의 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우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다만 반도체주들이 하방 압력을 조금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는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보인 채로 마감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은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의 금리 경로를 가늠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도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런 경제 지표가 증시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여러분도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우리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도 변수가 FOMC 의사록이 될 예정이라 이 내용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주요 알트코인의 거래소 입금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6월 말에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량이 약 4만 9천 비트까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유입은 올해 들어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경우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또 가격 변동성 확대에 앞서서 이런 패턴들이 조금 반복되어 왔다는 게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리고 최근에 거래소 유입으로 놓고 봤을 때 개인보다는 고래나 기관 투자자가 주도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대형 투자자들의 거래소 이동이 과거에는 매도 압력이 커지기 전에 나타났었던 신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거래소 유입까지도 125만 이더로 급증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알트코인의 거래소 입금 건수 역시나 최근 2달 사이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들은 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아침부터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그만큼 밑으로도 진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은 유의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방향성의 추이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도 FOMC 의사록에 조금은 관심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9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경로를 가늠할 힌트를 찾기 위해서 이 FOMC 의사록,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ISM 서비스업 지수, 여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주요 경제 지표들을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비트코인이 6만 3천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결 제약 정도 증가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신규 자금 유입과 또 매수세 회복 기대감이 약간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간 주의를 해봐야 될 점은요. 비트코인의 가격과 미결 제약정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레버리지가 확대된다. 즉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앞서 만나봤었던 내용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조금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달러의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우리 시장도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FOMC 의사록과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우리 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주요 코인들 거의 다수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지금 초록불 제대로 켜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0.68% 상승하고 있고요. 63,000을 회복하면서 63,300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이 흐름을 확인하셨던 분들은 이보다도 더 높아졌었던 거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은 여기에서 조금은 숨고르게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후까지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어느새 1,778달러까지 올라와 있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소폭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지만 확실히 힘이 좋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1.14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1.03달러까지 내려간 모습을 포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 80달러를 넘어서 이제는 81달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솔라나가 조금 먼저 치고 올라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상승폭이 비트코인보다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잘 지켜준다면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월요일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부터 여기서 쭉 빠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가능성을 조금 점쳐봐야겠죠.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 주를 시작함과 동시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우리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꼭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월요일 딱 그 주봉도 갱신됐고 이번 한 주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난주에 강세를 이어갈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주 좀 참고를 해야 될 만한 부분들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차태현 전문가님과 같이 실시간 차트 들여다보면서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더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아침부터 힘을 내주는 모습이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에 올랐다가 화요일부터 쭉쭉 빠지는 흐름들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네.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이번 주도 사실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스타트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주봉이 이렇게 마감이 된 것이 저는 그래도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당장 달봉이 갱신을 하기도 했고 근데 달봉 갱신 이후에 우리가 가장 주목을 했었어야 됐던 거는 결국에 여기서 꼬리를 만들어주냐거든요. 그래서 직전 저점을 결국에 잡아주면서 여기에서도 신저점을 갱신을 했고 그래서 이 구간 우리가 주봉에서도 보면은 이 저점을 잡아주고 나서 일단은 캔들 자체도 직전 음봉을 잡아주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바로 하락이 나온다 이런 움직임 우리가 당장
상상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근데 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세를 돌리려면 이제 메이저 포인트인 이 스윙 하이 구간 이게 지금 원화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돌파를 해줘야 일단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봉상에서도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날봉이나 뭐 4시간 차트 뭐 조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뭐 1시간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뭐 그래도 가장 큰 뭐 타임프레임 뭐 달봉, 주봉을 전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는 우리가 1억 1천만 원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비어있는 요소 공백 여기를 채우고 나서 이때처럼 하락을 할지 되돌림 이후에 하락이 나올지 이때처럼도 그래서 이게 지금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날봉에서도 보면은 이 구간 일단은 뭐 이 자리도 최소한 돌파는 해줘야 됩니다. 원화 기준으로 9,850만 원 정도 선은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우리가 날봉상에서의 추세는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양봉이 5일 연속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지금 크기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캔들의 심리를 봤을 때도 차라리 뭐 이때처럼의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서부터도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가장 뭐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9,200만 원, 9,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사실 현물을 가지고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니까 보통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판단하시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 이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원화 기준으로는 9,200만 원, 9,300만 원 선 보시면서 여기 지지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상승 스윙을 만들면서 이 주봉상에 비어 있는 이런 공백 구간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이번 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주봉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꼬리를 달지 않고 바로 상승 나오는 건 사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들처럼 보통 직전 캔들을 먹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크게 상승한 경우가 많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위든 아래든 만들어준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도 절반 정도의 꼬리가 생겨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은 더 이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무작정 뭐 이번 주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알트코인들이나 이더리움들이나 지금 분위기 괜찮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키를 한번 잘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일봉으로 봤을 때 그 캔들이 조금씩 작아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만큼 힘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번 주 동안에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눌렸다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는 9,578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빠지게 된다면 한 9,200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 다음의 추이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조금 따라가는 움직임은 될 텐데 그래도 요즘에는 빠질 때도 비트코인이 더 빠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올라갈 때도 더 비트코인이 가는 것 같아서 이 이더리움은 약간 그거보단 변동의 폭이 작을 것이다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전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더리움이 약할 때는 뭐 이더리움은 이제 뭐 볼 필요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는 했지만 뭐 시장이란 게 항상 절대적인 것도 없고 지금처럼 그쵸. 이더리움이 강할 때는 이더리움이 먼저 방향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일단 뭐 이더리움은 주봉도 주봉인데 날봉에서 힌트가 정말 많이 줬었습니다. 오. 지난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저점 갱신을 했었는데 이더리움은 결국에 저점 갱신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보다도 저점이 더 높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조금 더 높게 좀 더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힌트를 얻어갈 수가 있었고 지금 주봉에서도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6%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딱 2배 정도 12%, 13%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매수세가 조금 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러면은 여기서 뭐 계속 추세 상승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방금 뭐 비트코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메이저 이런 추세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만한 그리고 뭐 추세가 다시 한번 돌아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지난번 저항이었던 360만 원 여기는 돌파를 해줘야 우리가 완전 그래도 이제 눌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우리가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 되돌림이 나온다고 한들 지금 이더리움이 하락을 했을 때 하락폭은 비트코인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지금 덤핑이 많이 이루어졌고 여기가 결국에 크게 비어있는 공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올라오더라도 이걸 채워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비트코인 방향도 무조건 봐야겠지만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좀 비트코인보다는 강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 부분 올라오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절반 정도 상승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지금 이더리움이나 여러분들이 주봉을 보셨을 때 한 50%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슬슬 조심을 해볼까? 이게 지금 이더리움 현물 기준으로 2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왔을 때 뭐 이더리움을 뭐 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슬슬 뭐 얘가 변동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트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도 지금 알트들도 그러면은 뭐 비트 이더가 많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코인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9,200만 원 정도, 이더리움은 지금 29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번 주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도 정확한 가격 라인 짚어주셨죠. 일단은 만약에 시장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더리움이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라인으로는 290만 원 짚어주셨죠. 이더리움이 지금은 269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290만 원 선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쯤에서는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부터 조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알트코인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어떤 것부터 조금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에 그래도 꽤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스텔라루멘부터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텔라루멘이 뭐 많은 분들이 뭐 리플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스텔라루멘 진짜 한 번씩은 다 거래를 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뭐 리플이랑 스텔라루멘 같이 가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 스텔라루멘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형태 움직임 만들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이제 뭐 스텔라루멘이 가면 리플이 따라간다, 뭐 리플이 가면은 스텔라루멘이 따라간다. 이제 이 커플링 관계는 저는 어느 정도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스텔라루멘을 봤을 때 지난주에 상승도 꽤 잘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하락에 대해서 지금 되돌림도 많은 분들이 많이 보는 구간이기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와줬고 지금도 여기서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여기서 지금 이 구간을 채웠다라고 한들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도 이 아래 구간 여기가 결국에는 지지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스텔라루멘은 눌린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스텔라루멘 원화 기준으로 약 280원 정도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뭐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의 추세 전환을 한 번 더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텔라루멘 뭐 지난주에도 꽤 괜찮았지만 눌림에서 280원에서도 그래도 꽤 괜찮은 지지가 나와주고 반응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한번 매수해봐도 좋은 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280원 정도 스텔라루멘 보고 계시는 분들은 28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스텔라루멘 지금은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28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면 그때는 조금 노려봄직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유니스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다양하게 좀 강세를 맞습니다. 보이는 코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니스왑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유니스왑이 뭐 일단 지난주에 얘가 뭐 크게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뭐 최근 AI 코인들 강세였고 그 다음에 이 자금들이 AI 코인들에서 나오면서 그냥 이 코인 저 코인 지금 수급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니스왑이 수급도 굉장히 셌고 지금 추세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보면은 결국에 뭐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어요. 상승이 나오고 이 구간 하락이 나오고 나서도 축적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도
결국에 우리가 이런 추세가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모아가는 구간들이 무조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스텔라룸은 유니스왑은 내려오면서도 좋은 모습 만들어냈고 이 구간에서도 그에 따르듯 꽤 괜찮은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유니스왑 눌린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이는 구간은 4,600원에서 4,4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지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스왑 뭐 지금 추세도 굉장히 괜찮고요. 단기적인 거래 노리시는 분들은 4,600원 아래에서 한번 뭐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코인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유니스왑도 눌림목에서 조금 잘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전문가님의 의견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코인 더 살펴봐야 되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 주에 볼만한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그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디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으실까요? 일단은 한 2개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네. 첫 번째는 일단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뭐 온도 파이낸스가 뭐 이전에도 강세를 보였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스텔라루멘이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는 있었습니다. 스텔라루멘이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이 여기까지 나와준 거였는데 지금 온도 파이낸스도 지금 보면은 앞에서 하나의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하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고 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내려가서 4시간 차트에서 보면은 이 짧은 구간 안에서도 하락이 나오고 축적이 나와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상승 이후의 되돌림. 그러니까 온도 파이낸스가 이번 주에 좀 저는 가장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업비트 기준에서 뭐 1, 2, 3등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도 온도 파이낸스 이번 주에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온도 파이낸스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많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이번 주에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시니까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2개 보자고 하셨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떤 걸까요?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SV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비트코인 SV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코인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이 코인 같은 경우가 실제 뭐 비트코인 가장 크게 상승을 했을 때도 뭐 기존의 고점이었던 뭐 69,000달러 그리고 이번에 뭐 126,000달러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도 뭐 비트코인 SV 그리고 뭐 비트코인 삼형제라고도 했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코인도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SV 추세가 정말 강합니다. 와. 밑에서부터 그냥 진짜 다른 코인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잘 올라왔는데 네. 지금 4시간 차트 안에서 봤을 때도 추세가 정말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구간부터 결국에 추세를 돌파하기 시작을 했고 돌파하면서 뭐 캔들을 그냥 뭉텅이로 그냥 끄집어 올린 게 아니라 상승 이후에 되돌림에서 여기서도 한번 축적이 나왔고 상승 이후에 여기서도 지금 물량 모아가는 과정에 있고 전 비트코인 SV가 이번 주에 저는 온도 파이낸스랑 더불어서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을 때도 꽤 괜찮은 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뭐 많은 분들 뭐 다른 거 사실 뭐 보시기보다는 지금처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올라갈 종목들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SV 전문가님이 유망코인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님의 야심작이죠. 히든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히든코인이 그래도 원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코인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코인들을 비롯해서 이번 주 1, 2, 3등 안에 들어갈 만한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구간 저항을 봤을 때도 여기서 한 2번 정도 테스트가 나와줬고 그리고 이 앞선 상승에서도 지금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618까지도 반등이 나와줬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된 걸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사시기보다는 되돌림 한번 노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눌림목을 노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정확한 타이밍 통해 그 체크 포인트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